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까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승희 원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이어서 쭉 들으시느라고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서 전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선생님께서 20년 됐다 했는데 정확한 나이는 12살입니다. 그런데 워낙 여기저기 얼굴을 보여서 아마 20살 된 거로, 네, 12살이니까 사실 초등학교 졸업한 나이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도서관으로 치면 청소년이 돼서 무언가 시작을 제대로 해야 할 나이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면서 도서관에 10몇 년을 돌아보고요. 이제 뭘 다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지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이렇게 앞에 걸 딱 발표 듣고 나니까 그때 뜨내기처럼 고양시에 이사 왔던 사람들이 우리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도서관의 출발이 공동육아에서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네. 잠깐만요. 네, F9를 제가 잘 기계를 못 따라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공동육아에서 출발을 해서 다들 모여보니까 고향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외부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함께 아이를 키우자 그러면서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이라는 그 사단법인 아래 어린이집에서 모인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방과 후 협동조합 만들어서 또 아이들 보내고 그거 끝나면서 이제 도서관 협동조합을 또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다 뜨내기였어요. 고양시에 한 번도 뭐 이렇게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곳이 신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와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아무 기반이 없으니까 아이를 함께 키워야 삶이 수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초등학교 가서도 또다시 협동조합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저희가 용감하게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거 들어갔어요. 대거 들어가서 학우니가 뭘 회의를 할 때마다 왜 이런 걸 학교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하셨나요? 꼭 소풍을 롯데월드로 가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학교 운영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학교 운영위의 이 선생님들은 되게 힘들어 하셨죠. 처음에 저희들을. 생각해 보니 그게 자치의 출발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동네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를 교육 현장에 같이 참여하는 게 자치의 출발인 것 같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도서관에 모여서 동네에 고민을 하고 동네에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은 또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실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또 협동조합으로 생활하는 게 거의 정말 20몇 년이에요. 아마 이제 앞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저희가 20년 됐다고 소개해 주신 게 공동육아에서부터 왔다고 이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다 나니까 사실은 다른 작은 도서관보다 탄탄합니다. 일반 작은 도서관들은 공립이 아닌 다음에 사립은 개인이 하거든요. 그러면 공간을 지속하거나 이게 자립하거나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안전하게 출발한 건데 이 안전이라는 게 시나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주머니에서 다 자기 품을 꺼냈기 때문에 안전하고 지속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처음 이제 도서관을 시작한 건 그 도서 대여점 자리가 하나 나가지고 그걸 인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인수를 했죠. 근데 저희가 인수하고 나니까 유료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희가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돈 내고 오는 곳인 줄 알고 도서 대여점과 도서관의 차이를 잘 모르셨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트지 다 뜯어내고 간판에 도서관이라고 딱 이름 붙이고 나니까 이제 도서 대여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회비를 안 받으니까 문턱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시에서 운영하는 거야, 구에서 운영하는 거야? 왜 회비를 안 받아?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공공 작은 도서관인 줄을 오해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는 내가 조합원이고 설립 주체이고 운영이지만 우리만 이용하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야라고 이 의지를 굳게 다진 조합원들이 계셨죠. 이 10가구 20명의 조합원들이 초기에 출자금도 내고요. 그 다음에 달달이 들어가는 운영비도 내겠다고 결의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갖가지 문턱을 다 없애고 나중에는 그 다음 해에는 뭐까지 없앴냐면 출자금을 없앴어요. 근데 일반 협동조합에서 출자금 없앤 경우가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도서관 협동조합은 무언가를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이래서 이익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건 가치를 공유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공동체라는 가치. 그래서 두 번째 해부터는 저희가 출자금도 없애고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떤 걸 시도했냐면 조합비를 조합원 스스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합비의 격차가 거의 이렇게 액수를 말하자면 9만 원 이상 나기도 해요. 설립 초기에 조합을 만들었던 조합원들은 만든 책임 져야 해 이래서 여전히 지금 조합비가 높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어온 후배 조합원들은 굉장히 우리 집 형편이 요거밖에 못 내. 그러면 그거 내고 조합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이 이제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힘들면 이거 다 이 모든 자산을 사회에 환원합시다. 이렇게 동의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내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뭐 굴리려고 하거나 이 속에서 나는 자잘한 이익에 대해서 목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하게 잘 굴러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9.8평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에 못 미쳐요. 9.8평이면 한 평, 10평이 돼야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이제 9.8평으로 지내다가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운영 주체로 변신합니다. 좁으니까 한 칸 더 둡시다. 근데 조합원들은 얻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책임질 수 있을까? 뭐 그건 둘째치고 공간을 얻을 보증금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 고민하던 찰나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일오프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운영 조합원들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의기투합해서 그 다음 해에 그 잔치를 잘 열어가지고 두 번째 공간을 엽니다. 이제 그곳에는 청소년과 어른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원래 있던 공간은 어린이들이 배 깔고 막 뒹구는 공간 이렇게 구분을 지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맞벌이 부부가 저희 도서관에 큰 고마움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거든요. 그 당시는 돌봄도 지금처럼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방과 후를 학교 돌봄 교실 없을 때였는데 다 돌보고 있었고요. 또 인근의 대안학교에서도 아이들 그 나머지 시간을 감당이 안 됐는데 도서관에서 다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이게 지역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됐고 저희 시작했던 조합원들은 사실은 우리 뭔가 잘하고 있어 이런 가치 때문에 조합원을 한 거였거든요.
조합원들이 실제 책 빌리러 안 오세요. 그냥 이곳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이 취지로 오신 거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굴리다가 3년째, 그러니까 2년째 되던 해에 방금 앞에서 그 들으신 거, 고양시에서 자치공동체에 큰 플랜을 가지고 주민자치 교육을 하십니다. 그때 저희 도서관으로 연락을 해 주셨어요. 와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듣고 고양시가 펼치려고 하는 자치공동체에 함께 하자. 이러는데 그때까지도 저희들은 다 뜨내기였기 때문에 굳이 고양시 시민회나 고양시가 하는 일에 깊숙이 뭐 우리가 발을 들여? 우리끼리 재밌는데? 이제 이러고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마디가 저희들의 머리를 콱 쳤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이제 이춘정 선생님께서 인간에 대한 예의다.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건 잘하고 당신들끼리 재밌는 거 알지만 그 경험을 이웃하고 나눠야 한다. 그게 도리 아니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도서관 일도 바쁜데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함께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서관에서 2명이 가서 1년 동안 그 모든 교육을 다 들었습니다. 주민자치 기초, 심화, 역량과정을 다 듣고 고양시 자치공동체가 출발할 때 도서관도 머리를 짜내서 동네 거점 공간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동굴이라고 하는 동네 카페 겸 극장이에요. 카페도 하고 극장도 하고 도서관하고 별개로 공간을 딱 떼어놓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공동체 활동을 합니다. 1년 동안. 근데 그 이후로도 한 3년 동안 내리내리 동굴이란 이름으로 했거든요. 동굴이 뭐의 약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동네를 굴려라입니다. 저희는 동네가 이끼 끼지 말고 계속 굴러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한테 으슥한 공간이었으면 했어요. 걔네들끼리 모여서 딴짓하라고 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고양시는 사람이 자산이라 했고 문화예술인들, 문화지식산업이 기반이라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류의 초기의 문화를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건 동굴 안에 벽화들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이 신도시에 모인 뜨내기 고양 시민이지만 문화예술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다가 낙서하자고, 동굴에다 그림 그리자고, 2000년에 모여든 우리가, 20세기에 모여든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남기자고, 공동체로 살았던 흔적들. 이제 이러면서 동굴이란 이름으로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이게 지원 사업이라는 게 3년쯤 되면 예의상 빠져줘야 돼요. 이제 자립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되는데 3년 지났는데 또 응모한 거죠. 왜 그랬냐고요? 저희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저 동네 잔치해요 이러고 오면 오셔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고 물음표들을 하나 달고 가세요. 이거 누가 지원한 거야? 이렇게 재밌는 걸? 이건 어디서 했어? 이러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인문학 교실 이런 거 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욕심이 생기시고 꿈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젠 우리가 할래. 이러면서 계속 크고 작은 모임들을 만드시고 공간이 없으니까 동굴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뿌듯하고 기뻐야 하는데 이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해 맨땅에 헤딩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하고 좀 뭘 해서 덩어리가 커질만 하면 독립해서 나가시고 또 독립해서 나가시고 이러니까 도서관, 동굴의 팔자는 인큐베이터 역할인가 보다. 그냥 매해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구나. 그냥 달게 받자. 그리고 4년째 되던 해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 고백을 하고 한 번만 더 지원 사업에 응모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한 번 더 응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카페나 극장처럼 수없이 많은 동아리가 문화예술 혹은 경제활동까지 영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번져나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고양시 안에서 벤치마킹을 한 단체도 많고요. 저희는 사실은 전국 단위로 많이 벤치마킹을 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오시면 그대로 다 전수해드리고요. 고양시 안에서 오시면 저희는 작은 도서관 개관하라고 적극 권해드립니다. 도서관이 끊임없는 마을 학교고 이웃이 되게 만드는 소통 공간이더라고요. 이제 물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립하게 하는 것,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게을리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뭐 벤치마킹하고 이거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단체에는 책도 저희가 속관해서 드리고요. 책상도 다 후원받아서 시집 보냅니다. 저희 표현으로 이제 시집 보낸다고 해요. 가서 그곳에 가서 쓰임 있게 잘 커나가라 이러고 이제 다 보내드리죠.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또 이렇게 협력을 해서요. 요즘은 도서관과 내에서도 도서관이 지역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적극 권장합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라는 게요. 마을 공동체나 자치 공동체만의 영역이 아니라 평생교육과든 도서관과든 문화관광부든 어디든 공동체로 모여서 자치를 꿈꾸라고 하는 게 갈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쪽에서도 그런 공동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제 저희 도서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주도, 부산, 뭐 횡성, 안양, 안산 곳곳을 다니면서 이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낸 게 10년, 12년째 온 거죠. 저희 조합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권리보다는 의무가 많아요. 그런데 조합원들 스스로 이런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고요. 지금은 도서관은 이미 이용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 도서관 운영을 하는 자원봉사자와 운영자가 협업해서 잘 가기 때문에 이대로 굴러가게 두고 도서관 생활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거 말고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조합원 스스로 TF팀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그걸 찾아내고 있거든요. 역시 저도 마지막 말은 사람이 자산인 고양시에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저희가 12년 동안 하고 나니까 내린 결론이 협동조합의 꽃은요, 사람이더라고요. 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얼만큼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인식이 바뀐 사람들이요, 제도를 바꾸는 것.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과 제도가 함께 잘 굴러가는 게 자치의 마지막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도서관의 12년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아 계셔. 아, 그럴까요? 시간이 나왔으면 질문을 준 것 같아요. 저 딱 20분 맞췄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발표 시간을 정확하게 20분을 맞추셨기 네. 때문에 네. 그 질문을 한 두 가지 좀 받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 온라인에서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네, 질문 뭐 네. 여러분이 이제 댓글 달고 계시긴 하는데 네. 질문은 아마 안 들어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여기 뭐 같은 발표자들 아니면 오신 분들 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저기- 개인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예. 네. 시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 공동체들이 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공동체 또는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자치 얘기를 하셨어요. 네. 느티나무 도서관 12년이라는 활동 속에서 우리 느티나무 도서관은 자치로 가는 길이라면 네. 어떤 활동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원들 중에 네. 뭐 사시는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되셨거나 네. 또는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네. 같이 협업하거나 네. 함께 뭔가 꾸적꾸적 동네를 아. 굴려보신 거 네. 이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 중에 입담이 좋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거나 동네 일에 열심히 분이 있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다가 친해진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에도 들어가라고 자꾸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이 동네에는 도서관은요, 주민센터만큼, 행정복지센터만큼 주민들이 와서 많은 고민들을 다 풀어놓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이야기도 도서관에 먼저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행신 3동과는 이미 자매결연, 뭐 업무 협약 이런 걸 맺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행신 1동하고도 이제 이런 협약을 맺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리는 뭐 강원도 인제군 성화면 같은 경우는 아예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마을과 이제 고양시 행신동의 마을이 협동조합을 서로 만들어서 서로 상생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가를 알기 때문에 자치라는 것까지 가려면 정말 이제 공동체라는 게 먼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서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 맨 처음 소개할 때 네. 했던 말인데 그분은 별로 언급을 안 하신 것 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사실은 이제 고양시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또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롤모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우창우 도서관이 도서관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새끼를 쳐가면서 많은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고 물론 그 전에 전신도 있었죠. 공동부가 협동조합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고양시에 좀 군데군데 여러 개 이런 네트워크 공동체들이 생겨나면 고양시가 자치도시로 한 발돋움 하는데 매우 큰 그 기반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이거부터 하시라고 뭐 이렇게 또 권할 수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광고 중에요. 헛개나무 그 광고 뭐 있잖아요. 음료수. 술 먹고 이렇게 떡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 딱 바로 정신 차리게 하는 그 헛개 뭐 저는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에서 공동육아에서 공동이요. 부부 공동이고 이웃 공동이거든요. 이 세상이 바뀌려면 그러니까 육아를 엄마 혼자 독박 육아하거나 이게 아니고 부모면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아빠의 그러니까 육아에 참여, 사회 활동에 참여가 세상을 바꾸게 하는데 저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주로 이 여성분들, 엄마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저는 아빠들이 육아에도 참여하고 동네 일에도 참여하고 이러는 게 큰 버팀목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공동육아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 도서관을 통한
공동체 활동이나 자치 활동에서도 아빠들이 기존에 아빠들은 다 남자들은 회사만 다니지 무슨 그 외의 일들을 해?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해요. 심지어 학교 앞에 가서 녹색 어머니로 이 앞치마 두르고 깃발 드는 거 이것도 아빠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아빠, 특히 남자들의 이 회사 일을 빼놓은 사회의 참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바쁜 아빠들이 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할 얘기는 이따가 종합토론을 더 하기로 하고요. 그 우리 발표 마치신 이승만님한테 박수를. 네. 고맙습니다. 제 3대는 지금